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잘 보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또 같이 보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같이 또 진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소리 잘 나오죠?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명백한 진리인지 진실인지를 또 바로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빈아. 네, 반가워. 네, 잘 지냈죠, 여러분? 네, 우리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조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진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네, 사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진화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일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호승이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제 봤던 그 영상, 우리 어제 봤던 그 자료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진화됐다.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은 실제로 후대에 발견된 유전자, 이런 유전학들, 그런 과학들, 연구들에 의해서 이제 번복되고 다른 걸로 바뀌어갔다. 그러니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가설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럼 오늘은요, 화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잘 보면은 이게 오랑우탄이죠. 그리고 고릴라, 침팬지, 뭐 이렇게 원숭이 종류의 이런 생물들을요, 뭐라고 하냐면은 유인원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하나의 같은 조상을 가지고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진화해 오다가 사람으로 분화해 오는 이런 종류를 유인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인원이 생기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화석 때문이에요. 오늘 그 화석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볼 화석이요. 이 미국에 네브라스카라는 주가 있어요. 이 가운데가 네브라스카라는 주인데요. 여기 서부에서 이 해롤드 쿡이라는 이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서부에서 이상한 이빨 하나를 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아를 하나 주어서 이 고생물학자였던 오스본 교수가 그것을 보고 이게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이었던 어떤 존재. 그래서 이거를 에이포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브라스카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있었던 진화의 중간에 있었던 어떤 생물이었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요. 그 네브라스카인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분자생물학이 발달을 하면서요. 이 뼈가 방금 말했던 이빨 있죠? 이게요. 이 해롤드 쿡이라는 박사님이 말한 거랑 다르게 결론이 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멧돼지. 그 멧돼지의 이빨의 종류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셔가지고 이빨 한 개만을 가지고도 이거를 이제 전체를 이제 사람의 유인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상상도 그림이 상상해서 그렸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이없죠?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이건 어이가 없는데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 영국 땅인데요. 이 남부 지역에 가면은 이 필트다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필트다운에 박물학자였던 찰스 도순이라는 분이 1911년부터 1915년까지 여기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보면은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뼈가 인간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오랑우탄처럼 생기고 위에는 사람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뼈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거를 사람과 또 원숭이의 오랑우탄의 중간 단계의 그 유인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막 사방대를 다니면서 강의를 막 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찰스 도슨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를 정밀 분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밑에 두개골 있죠. 이 두개골은 밑에 위에 있는 두개골, 이 위에 있는 두개골은 사람이고요. 밑에 있는 턱뼈, 여기는요 오랑우탄 거예요. 이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필드 다운인 이게요. 알고 보니까 찰스 도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냥 그 박물학자였을 뿐인데 그 오랑우탄의 뼈와 사람의 뼈를 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가운데를 끼워 맞춰서 화학물질을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화학 공학품에 담가놔서 질감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사이언스지 과학 잡지에 유명하게 대서특필된 사건이에요. 찾아보면 나와요. 필드 다운맨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여기에 이제 듀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도네시아에요. 자바섬 밑에 자바섬이라고 보이죠? 이 자바섬에 이제 갔는데 이분도 진화론자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는 치아, 하나는 두개골, 하나는 대퇴골 이 세 개의 뼈를 주었는데요. 그 뼈가 각각 20m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딱 그분이 죽고 나서 이거는 50만 년 된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에 있었던 직립 원인일 것이다. 최초로 뭐 걸어다니는 그런 이제 인간이었을 거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이제 이분이 영국 분인데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둘이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달려가 봤어요. 진짜로 자바섬에. 그 지층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층이요. 이 뼈가 발견된 지층이 50만 년 된 지층이 아니라 불과 500년도 안 된 화산에 의해서 생성된 지층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자바인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독일인들이 가서 보니까 50만 년은커녕 500년도 안 된 그런 화산의 뼈들이었다. 라는 게 나중에 나온 거죠.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오늘은 그런 게 몇 개 볼 거예요. 네, 여기는 여러분 그 중국 베이징의 주구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여기서 무려 38개의 뼈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유니온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로 있던 블랙 박사가요. 이게 바로 그 중국 사람들 있죠? 중국인들의 조상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이분이 블랙 박사 이분이 베이징인이라고 이름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동안 그 중국에서 잘 보관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최근에 해골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이없죠. 해골이 지금 사라져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렇게 보관을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싶죠. 근데 이거 사라져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그 분자생물학으로 그 조사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이거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강물에 버린 거 아니냐 탄로날까 싶어가지고 앞에 그런 선례가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베이징인인데 그것도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탄자니아라는 지역의 올드바이 계곡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예전에 1959년도에 루이스 리키라는 부부가 여기로 이제 그 화석 발굴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 올드바이 계곡에서 무려 400여 조각이나 되는 뼈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리키 부부가요, 이거는 무려 175만 년. 아까 뭐 30만 년, 50만 년 그랬는데 이거는 175만 년. 175만 년 된 우리 인류의 조상일 거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 이제 이게 그 이제 미국 지질학회 후원금을 받아서 발굴을 한 건데 그 미국 지질학회 후원금을 시리가 갑자기 네. 미국 지질학회 후원금을 받아서 발굴을 하고 그걸 나중에 지질학회 이름으로 발표를 딱 했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175만 년 된 그 뼈라고 딱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루이스 리키 부부가 발견한 그 장소에서 이 A4 용지 딱 한 페이지 있죠. 그 정도 두께 밑에 지층, 그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지층들이 있죠. 그 이런 지층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밑에를 좀 파보니까 이 불과 30cm 정도, 1피트 정도 되는 그 간격대는 밑에 지층에서요 어린아이의 뼈가 발견된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나 싶죠.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묻혀 있는 게 더 오래된 건가요? 위에 묻혀 있는 게 더 오래된 건가요? 밑에 묻혀 있는 게 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발견하신 거에 의하면 위에 있는 게 지금 175만 년 된 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밑에 있는 지금 어린 아이의 뼈, 이거는 우리 지금 사람의 뼈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 주장에 의하면은 사람이 원숭이로 진화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일단 미국 지질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정쩡하게 이거를 이도 저도 못하게 그렇게 지금 처리가 돼서, 네, 지금 이제 좀 끊기죠. 네, 지금 영상이 좀 끊기죠.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네. 일단 이어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루이스 리키라는 부부가 이때 발견한 그 발견이 175만 년 됐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BBC나 또 그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영상들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할 때 어디로 가느냐? 탄자니아로 가요. 탄자니아. 여기서 우리의 최초의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보통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화석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요, 무슨 근거로 175만 년이 됐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이 화석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타슘 아르곤이라고 하는 연대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 연구 측정을 해봤더니 175만 년 됐다더라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려 30가지가 넘어요. 처음 들으셨죠? 3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 탄소 동위원소 들어보셨죠? 카본 14, 이 물질의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중학교 가면 배우니까 우리 친구들 중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근데 그걸로 해보니까 이 다른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75만 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윌라드 리비라는 분이 발견한 그 측정 방법인데, 그걸로 측정하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오차 범위가 너무 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뭐 크로마뇽인, 그리고 크로마뇽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화석들도요, 다 나중에 보면은, 네, 방금 전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그런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전도사님이 알고 조사해서 말한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일보에서 실린 기사죠.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은 허구다 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전직, 현직 대학 교수 79명 및 과학 관련 교육자 207명에 대해서 건의가 돼가지고 청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화석들이 워낙에 거짓말로 발표된 것들이,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공부할 때요, 이게 진짜라고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과서를 잘 안 봐서. 근데 이게 진짜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조작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다, 예, 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래서, 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신이 없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요, 예전부터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너무나도 그 카톨릭에 시달려가지고, 그 종교인들에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 신이 없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이 없다를 증명하는 논문, 무신론을 주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여러분 지리산이거든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지리산에 반달곰이 살고 있다. 를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뭘 찾으면 돼요? 반달곰을 찾으면 되죠. 그쵸? 그 반달곰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반달곰의 배설물이라도, 반달곰의 털이라도 뭐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리산에 반달곰이 없다 라고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 지리산이 얼마나 큰데 그 지리산을 다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리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기에 지리산 곳곳을 다 다녀보고 거기서 없다는 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고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여기에서 지리산에서 반달곰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이 지리산에는 반달곰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에 신이 없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은하계, 우리 우주 지구는 조그맣잖아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주 다 가봤어요? 가볼 수 있나요? 그쵸? 우리 지구 안에도 가보지 못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 없다는 원래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이죠.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무신론은 이 무신론이 아니고 무신원이라고 해야 돼요. 뭐냐? 신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무신론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를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뭐 그냥 이제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요, 예전부터 알았어요. 예전부터, 아, 이게 무신론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한 게 뭐냐면은 유물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유, 그러니까 오직 유, 있을 유가 아니라 오직 유예요. 그리고 물질, 물. 그리고 오직 물질만 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들은 뭐냐?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세계 같은 경우는 뇌의 분비물 같은 거다.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오는 물질의 다른 분비물인데 나중에 이것도 물질로 밝혀질 거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딱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냐? 이제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죠.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딱 이제 발표를 했던 게 그 찰스 다윈, 그분이 말했던 종의 기원, 진화론.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때부터 그거를 막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없나요? 이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새들이요, 13종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부리 모양이. 근데 이 13종류가 되는 부리 모양의 연구를 200년 전에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은 14종류가 되느냐? 아니요, 지금도 13종류예요. 지금도 13종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록이 남겨졌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원숭이가 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고 눈으로 보아서 알만한 그런 사실, 그런 걸 이제 과학적인 이제 사실이라고 하죠. 그런 진화의 증거들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대진화라고 하거든요. 이 새가
막 이렇게 그 부리로 길게 쪼아먹고 싶다 해가지고 나중에 두루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는 새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대진화라고 해서 대진화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소진화라고 해서 조금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모습 좀 바뀌고 이런 정도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전도사님은 그 소진화를 적응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진화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진화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들이 많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전도사님의 주장이 아니고 계속 보여드렸던 게 다른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제 2시간 2번에 걸쳐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진화론자를 비난만 한다고. 전도사님이 그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은요. 창조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거의 증거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예, 창조에 대해서는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이제 읽어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우리 이제 진화론은 다 봤으니까 창조에 대한 증거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조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또 내일 이 시간에 같이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